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자, 해봅시다. 이전 숙제하고도 다 했고, 특별히 어려운 거나 이런 건 없었어? 여기도 다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수도 너무 크게 적은 것 같아. 34,000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진짜 습관이 들고, 그 습관으로 자기가 실수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학생은 그때 최근에 보니까 이거 있잖아. 구자하고 Q하고 Q를 이제 보통 이렇게 이래 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G하고 를 비슷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써놓고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럴 때 스스로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이 필기체로 쓰면서 구는 그냥 그 G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쓰든 Q도 이쪽으로 쓰든 해서 별로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그 쓰는 표기 방법에 의해서도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다. 스스로 혼란이 와버리면 진짜 곤란하긴 하잖아. 자, 오늘은 소인수분해 두 번째. 일단 앞에는 소인수분해 하고 제곱수가 되는 이런 표현들은 꽤 많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 보일 때도 나오나.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이번에는 역시 고등부 때까지도 이용이 되긴 하는 표현들이야. 자연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려고 할 때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할까 12 이런 게 있으면 소인수분해를 해서 함수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잖아. 그럼 얘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중에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쓰려는 공식 이런 건 이런 의도로 나온 건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는 1 쓸 수 있는 표현에 작은 수부터 2, 3, 4, 그 다음에 6,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약수가 존재하잖아. 근데 이거가 더 많아지면 하나씩 쓰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 요 2의 제곱은 1, 2, 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인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3도 1, 3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듭제곱수에 해당하는 표현의 인수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들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개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2의 제곱의 약수, 인수, 거듭제곱수로 표현하는 상태들과 3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1, 그 1이나 이런 거는 2의 0제곱, 0제곱이 1이거든. 2의 1제곱은 그냥 2고, 그래서 제일 큰 수의 자연수 지수가 되는 정수라고 해야 되겠나? 0까지 나올 수 있는 표현의 수들, 이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의 곱에 의해 약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겠네. 얘들 곱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1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의 개수와 얘들의 개수의 곱으로 약수의 개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수들은 상관이 없는데 큰 수들이 되면 이제 힘이 들어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수 있지? 여기 생길 수 있는 표현의 거듭 제곱은 여기 생기는 지수의 작은 자연수 0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수
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1이니까 0, 1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을 해서 곱한 거니까 이 지수만 봐도 지수에 더하기 1, 0을 포함시키는 거지. 숫자 1이 나오게끔. 여기도 지수 더하기 1 해놓은 숫자들을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약수 이렇게 나오는 지금 이 표현 자체도 나중에 고등부 때도 인수 분해라든지 인수라는 것들의 전체 개수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이용되는 방법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래서 보니까 거듭 제곱꼴 으로 소인수분해 될 때라고 해놨는데 얘는 그냥 아마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 3의 제곱, 2의 몇 제곱 이렇게만 나오는 표현들일 때는 약수의 개수가 1을 포함해서 지수에 해당하는 표현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하기 1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한데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꼭 하나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이 표현 뭔가 곱해서 항수가 뭐 2의 3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 이렇게 3개 이상 나오기도 하겠지. 이건 예를 든 것 뿐이야. 그래서 거듭 제곱한 표현의 지수를 보고 그 지수 개수 더하기 1, 요 숫자 1이라는 약수, 인수까지 나오게끔 하는 표현으로 곱한 거. 이건 외워두는 거지. 이건 잘 나왔나? 그러면 얘는 메모를 해야 돼. 자, 이러한 꼴로 될 때 이거의 약수의 곱에 대한 표현으로 개수를 이렇게 했는데 각각의 지수 1을 더하여 곱한 이 상태라는 거지. 여기다가 얘 잠깐 더 표현이 다른 게 있나? 약수의 개수만 있나? 그 다음은 최대분 약수 이런 표현이라서 약수의 개수만 있네. 잠깐만. 원래 이 표현에는 자 지금 어떤 자연수 보통 자연수 n 이렇게 표기를 해. 나중에 지금 a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여기서 a, b는 서로 다른 소수라고 돼 있지. 우리가 보통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야. 뭐 자연수고. 그래서 지금은 M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또 P, Q, R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해서 이거 같은 표현을 쓸까 그냥? 네, 같은 표현을 써볼게. 세 개까지 예를 들면 약수의 개수는 이게 약수라고 표현했지만 양의 약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잠시 그러니까 이거 PQR 이렇게 썼던 이유가 나중에 뭐의 개수 같으면 스몰 n 같은 걸 많이 쓰거든. 그걸 일단 뭐 지금은 이렇게 써둘게. 개수 하면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요. 곱하기를 n 더하기 1 곱하기를 l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등부 1학년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또 나중에 수열 뭐 이런 거 할 때 또 나오거든. 그럼 그때 고등부 문제 중에도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어 그냥 수를, 임의의 수를 6의 뭐 n제곱 아니면 6의 뭐라고 할까, 문자를 쓰면 더 헷갈리긴 할 건데, 예를 들어 3제곱 이렇게 줬다고 치잖아. 그럼 이거의 양의 약수인 개수는 하면 뭐라고 말할까?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이 상태에서 바로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비교될 게 없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자, 이거와 이거의 질문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이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얘는 소수, 얘는 합성수인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분해가 완전히 안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흐려질 무렵쯤에 거듭제곱에 대한 이미지만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4개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6이니까 2 곱하기 3이고 5 곱하기 3인데 그러면 2의 세제곱,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각각에 적용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더하기 1. 그럼 4 곱하기 4. 해서 16개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대비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소수인 상태고, 이건 이수가 얘기한 것처럼 합성수인 상태로 아직 소인수분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그렇게 판단해봐요. 그리고 실제 얘들을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다른 정보들을 배우면 지금 질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얘는 양의 약수의 개수였잖아.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들을 다 더하시오. 아까처럼 1에서부터 12까지 있는 6개다. 그럼 그걸 다 더하시오 같은 표현을 하면 한 번에 구해서 다 더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들을 곱해서 나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표현에서 2의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의 약수들 표현할 수 있는 1이나 2의 제곱, 그 다음에 1과 3에 의한 표현에서 곱해서 나왔으면 곱한 걸 더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것들이 6개가 이 약수들이었으니까 이걸 다 더하시오 하면 곱해서 나온 걸 더하나 얘들끼리 더한 다음에 곱하나 별로 차이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더하고 곱하기를 이용해서 총합을 구할 수 있어. 여기다 적으면, 그러면 총합은 얘 표현으로 그대로 따지면 저기 A에 n제곱 돼 있는 것들의 작은 수들을 1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주고, 곱하기 B도 1부터, B의 제곱 0승부터 한 거지. 1승, 2승에서 B의 n까지 곱해주고, 더해서 그 다음에 C도 1 더하기 점점점 C의 n번째 수까지 더해서
이렇게 곱하면 총합이 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이 수도 많으면 더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나중에 무슨 같은 비를 갖는 수들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뭐 이런 걸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배울 거야. 그럼 그때는 얘들이 조금 더 큰 숫자가 나오는 표현으로 제시를 해줘도 우리는 요걸 합하는 방법을 공식을 통해서 쓰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겠지. 혹시나 지금 질문을 한다면 이게 조금 계산하기가 쉬운 작은 숫자가 나올 거야. 요런 것들. 예를 들면 얘 같으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가겠지. 곱하기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숫자가 조금 얘도 크다 맞지? 그럼 어떻게 돼? 8, 9, 10, 11, 15가 되나? 얘는 27, 28, 29, 30, 31. 그 다음에 9 하니까 40이 되나?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또 있을 수 있어. 이건 어디 책에 잘 안 나오긴 한데 한 번 정도 고등부 2학년, 3학년 때 경우의 수 같은 걸 하면서 한 번 정도 나왔던 표현인데 총곱 약수들을 다 곱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표현처럼 나와 있는 이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것들을 곱하는데 여러 번, 그러니까 얘들 그냥 구해서 곱하면 끝인데 더 많은 표현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곱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역시 얘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생각해서 뭔가 방법을 찾게 되겠지.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한번 써볼게. 1, 그 다음에 1 곱하기 3,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럼 이걸 다 곱하라고 하잖아. 그럼 지금 어떻게 나오니? 1은 그냥 1이니까 1이 나오면 끝인데 2가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나왔지. 3은 하나, 둘, 셋, 세 번 나왔다 맞지?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얘를 소인수분해 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2의 제곱과 3이었는데 아니다, 이거 세 번 나왔어. 여기 3제곱 써야지. 이거 1을 제외하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얘들을 곱한 거잖아 맞지? 왜냐면 2가 6번 곱해졌다. 이 말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을 한 거니까 1은 그냥 1이라서 안 쓰고 3도 3번 나올 건데 그걸 곱하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 표기가 얘가 인수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약수들을 곱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수와 비교를 했더니 어때? 여기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빼서 전체 개수에 비해 비교를 하면 세제곱하면 이 3은 6, 3, 1은 3 이렇게 될 거잖아요. 원래 수의 세제곱이 됐지.
저 세제곱은 어디서 나온 걸까? 아빠도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 근데 그런 비슷한 유형의 경우의 수문제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인가에서, 사설 모의고사인가에서 유사하게 나와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처음에는 원래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걸 정리하고 정리를 했더니 원래 수가 있잖아. 이 수, 원래 수가 있으면 얘가 얘의 약수의 개수 있지. 3 곱하기 2에서 나온 6개. 그 약수의 개수의 반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걸 원래 수와 비교하면서 썼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그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빨리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문제 한 번 나오고 그러고는 한 번도 곱에 대한 표현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나 몰라서 고3들한테 또 이 내용을 배우는 고1이나 한테도 알려주면서 표현을 알려줬어. 그럼 문제가 더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이수는 지금 하면서도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한 번쯤 알리는데, 실제 합에 대한 표현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 그럼 우리는 인수들 얘들의 약수에 합을 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곱은 더 편해졌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한 거예요. 요 n 대신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스몰 n이라고 썼으면 여기 표기하기가 쉬웠는데, 맞지? 그냥 바꿔버릴까 우리가? 여기만 여기도 문자가 바뀌어 있는데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없지? 지금 우리 집에 딱히 없을걸? 어디 있어? 책상에 있으나? 이거 N 써주면 제일 편한데 그냥 이거 바꿔버리자. P Q R 그러면 P Q R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지. 딱 맞게 덮어보자. 그다음에 여기서 A, P, Q, R 이 정도로 고쳐놓을게. 다음에는 수정 테이블 준비했다. 깨끗하게 써야 돼. 그래서 이 양의 약수의 개수를 스몰 n이라는 표현, 라고 해두면 원래 수의 그대로 2분의 n 이렇게 n은 양의 약수의 개수인 거고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고, 대신에 합은 물을 가능성도 있어서 얘들은 우리가 요걸 하면 그거의 거듭 제곱에 대한 걸 1부터 나이란 표현에 서로 곱해서 아까 우리 노트에 쓴 것처럼 나오는구나, 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두면 기억되는 걸로 쉬울 거야. 여기도 봐.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아까 말처럼 요 곱이라는 건 1과 2, 1, 2 나오는 것들과 1, 3, 3의 제곱 나오는 걸 서로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총합이 되겠지. 되겠지? 노트에도 쓴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참고를 하면서 같이 봐줘야 돼. 역시 외워야 돼, 얘들은. 근데 여기 표현하고 우리가 쓴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고등부까지 이제 표기로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적은 걸 기준으로 기억을 할게. 여기도 지금 그러한 의도로 말한 거야. 얘가 생길 수 있는 표현, 얘를 생길 수 있는 거듭제곱 표현 곱해서 나오는 거, 뭐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하면 바로 아는 거지. 얘는 몇 개? 얘는 거듭제곱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더하기 1만 하면 돼. 곱할 게 더 없으니까. 얘는 4개. 얘는 9개? 얘는 3개 나와야 되나 얘는? 응? 아, 곱하기요. 곱하기. 더하기 1 한 거에 곱하기. 자, 외울 듯이 듣고 봐야 돼. 나중에 봐야지 하면 그때 처음 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볼 때 외울 듯이 봐줘야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보고 복습을 하는 셈이 될 거잖아.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6.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돼야 돼. 자, 얘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지? 소인수분해를 해서 얘기를 해야 돼. 혹시 숫자 자체가 거듭제곱이 돼 있어도 소수의 거듭제곱인지 봐야 되겠지? 그런 걸 놓치면 안 돼. 얘들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되고? 적으면서. 얘가 3개고, 얘가 3개고, 얘는 2개가 나고. 그렇지. 그 상태로 얘는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야. 아까도 마찬가지로 가끔 그런 것들이 연습을 하면서도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눈에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한 번에 이걸 3, 4, 5, 9, 2, 9, 18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잠깐 전체에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혼란이 올 수 있어.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 되니까 차분히 천천히 순차적으로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것도 남의 눈치에 안 보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계산을 이렇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전에 그 한의 사는 삼촌 아빠 엄마의 제자 학생이었던 봤지? 뭔가 다른 걸 질문해도 정말 빠르게 얘기를 적으면서 계산을 했잖아. 그게 습관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남의 눈치 안 보지. 자기가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쓴 건데. 맞지? 그렇게 하면 돼. 자, 다음 중 144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이제 질문 자체에 벌써 거듭제곱 표기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린 144를 소인수분해 해가 나올 수 있는 표현을 선택을 하되 직접적으로 어떤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6이 있느냐 18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서 이걸 계산하니까 그거 되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배운 것과 그게 쓰이는 표현에 대한 걸 정확히 그 바탕을 이해를 해둬야 내가 같은 표현의 방법으로
그 출제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으로 쓰란 소리야. 12, 12니까 어떻게 되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나? 12 곱하기 12가 144요? 12, 12, 144. 그러면 3, 4, 3, 4.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4제곱, 3의 제곱. 지금 아빠가 하듯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빠는 조금 더 익숙해서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맞지? 자칭 그런 것처럼 아빠보다 더 빨리 있으면 될 거야. 자, 일단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1, 2,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과 1, 3, 3의 제곱들의 곱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다 약수겠구나 이러겠지. 전체 총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3 해서 15개나 된단 말이야. 맞지? 이런 표현이 우리가 생각한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받는 것에 대한 표현의 이미지를 정확히 입력을 시켜놔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질문이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일단 봐. 3의 3제곱 이런 건 없잖아. 나올 수가 없지. 글쎄.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닌 것이니까 바로 끝나버렸네. 맞지? 2의 거듭 제곱과 3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최고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2의 4제곱이고 3의 2제곱인 거지. 그렇지. 그것들이 곱해져서 나올 수 있는 15개의 약수들이 다 144의 약수.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답을 선택하는 방법이 항상 필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다 구한 다음에 어떤 게 없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역시 이런 것도 그대로 해보면 되겠고,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장 많은 것. 약수의 개수라는 표현을 썼지? 벌써 뭐 하란 소리야? 거듭 제곱 그거는. 그렇지. 소인수분해서 거듭 제곱을 표현하고 지수에 대한 표현에서 답을 얻으라는 거겠지. 빠르게 그걸 해줘야 돼. 그럼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 소인수분을 했고 3 곱하기 2, 2 곱하기 3, 5 곱하기 2, 얘는 하나 3,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이건 적혀 있으니까 바로 알겠다, 맞지? 약수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3 곱하기 4, 4 곱하기 2, 1 같은 거 항상 놓치지 않는 얘기지. 3 곱하기 4, 3 곱하기 7. 잠깐만 봐봐. 이거 뭔가 이상하지? 그거는 제가 3 곱하기 3. 이런 것 때문에 소인수분해 같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소수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근데 은근히 바로 그냥 쭉 넘어가 버리니까 놓쳐버리잖아. 그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느냐, 예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얘는 3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이었지.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가요. 전부 다 12, 12, 1이 되다가 얘만 37, 21개가 돼요. 자,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맞지? 의식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문제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얘들을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 이유도 미리 어떤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기 위한 거잖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걸 학생들이 틀릴게끔 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그런 걸 의식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상이 안 됐을 때 반응을 보이기는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약수의 개수가 벌써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지. 자연수라는 말도 있지. 자, 중등부 이상은 무조건 표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쟤도 약수의 개수 하니까 a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은 2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얘를 풀어서 해도 되겠지만 일단 더하기가 있는 거는 한 덩어리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괄호로 있는 건 4부터 없애주는 게 좋겠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할까? 곱하기 양면에 곱하기 4분의 1은 그렇지. 4분의 1을 해서 4를 없애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1은 4, 5, 20. 또 a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1을 없애고 싶어. 양변에 1을 빼. 그렇지. 그러면은 a는 4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방정식이야. 아직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 여기서 a를 구하는 과정, 뭔가 아무 말도 없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돼 있지. 갑자기 중등부 들어왔더니 방정식의 표현도 아직 안 했는데 그 표현의 풀이법을 그대로 제시를 해놨어. 잘못하면 혼란이야. 아니면 대충 뭐 하면 되지 하고 짐작하듯이 답을 선택하게 되겠지. 나중에 방정식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이해를 하면서 계속 풀이를 해주는 게 좋아. 밑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한번 복습을 하고 풀어보고 이상하니까 이건 그대로 가세를 낼게. 우와 드디어 여기도 문제가 문제들이 좀 있었구나. 나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 지금 어떻게 그래서 표현이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볼까? 꼭 나와. 항상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 문제들도 분명히 내신 시험에 나올 거거든. 그런 거는 좀 빠르게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 자, 얼마나 어려운지. 개수가 같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은 거의 유사하고 이건 앞에서 봤던 표현이지. 무엇을 곱해 잘해서 b의 제곱이 되도록. 이걸 소인수분했을 때 5의 지수는 5의 지수 이렇게 나오면 50까지인데 4 같으면 2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건데 5의 지수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그만이야. 요거는 다 곱한 수, 곱하기는 나누기 곱하기 한 덩어리 수라고 했지. 계산을 아직 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하는 말은 개개가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합성수로 되어 있는 애들을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하겠지. 그럼 뭐 8 나오면 2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50 이러면 5의 제곱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 그렇지? 그럼 2 여기서만 해도 2의 제곱 벌써 3개, 여기서 2 나오니까 4개, 그 사이에도 8, 뭐 16 이런 거에서 2가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5도 5 그냥 있는 거 5의 1제곱 하나, 여기서 5의 2제곱 나왔으니까 2개, 3개 하고 뭐 몇 개가 더 있을 건데, 질문은 5의 지수니까 5가 몇 개나 나올까? 모든 수를 다 계산을 확인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의도가 뭘까? 이제 중등부 이상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을 요구하는 직접적으로 힌트가 탁 드러나지 않는 형태들이 조금씩 나올 거야. 5의 지수는 5가 나오는 것들은 몇 개냐? 5를 인수로 갖는 것들은 몇 개냐? 그치.
5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음. 1의 사이가 0이거나 5인가 0이거나 같은 그런가? 그건 어차피 표기가 안 될 거다. 5를 인수로 갖는 수들이 뭘까? 5를 곱하는 거. 음. 5의 곱. 그게 무슨 말이지? 5의 배수. 그치, 배수들이 5가 곱해져 있는 거야. 5, 10, 15, 20, 25,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에 5가 있는 거지. 5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들. 그러니까 5의 배수들. 그거 말고는 5를 갖지 않겠지. 5를 가지고 있으니 5의 배수인 거다. 1에서 50까지 5의 배수. 그렇지. 5의 배수들만 선택을 하고 거기에 5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50 같으면 5가 2번, 25도 5가 2번 그런 표현을 선택하는 소리겠지. 근데 이걸 숫자 하나씩 다 어떻게 언제 하고 있어 50개나 되는 수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거부감이 들고 힘이 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의도일까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써줘야 돼. 맨날 어떻게 그렇게 시간 써. 그러다 문제 몇 개 풀지도 못하겠네. 근데 유형이 그렇게 많거나 이렇지 않아. 한계가 있어. 정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 생각을 요구하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답안을 보고 얻고 전달받아서 얻고 그러면 금세 잊혀지기도 하고 물론 정확한 정보를 입력시켜 놓으면 또 다르겠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하고자 하는 의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든 포함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쓰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근데 그게 시험 중이나 이럴 때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선택이 안 되면 몇 개라도 써보면 돼. 써보면서 내가 이거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써버렸다. 얘들 아까 처음처럼 5,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 7은 1, 7,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아무 생각 다 쓰겠다 하면은 그거는 도움이 안 되겠지. 근데 생각이 안 났을 때 멈춰 있는 것보다는 일단 쓰면서 잠깐만 5, 8, 여기 없잖아 5가 10, 여기 나오는데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이 진전이 없거나 시작점을 선택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럼 빨리 예를 들어 몇 개를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출제자가 어떤 걸 질문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작은 수 이런 걸 선택하는 것 중에 보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 소인수는 3과 7뿐이래. 3의 거듭제곱, 7의 거듭제곱을 해서 약수의 개수가 12개. 그럼 1 곱하기, 이제 1, 하면 되지? 5 이렇게 돼 있으면 2 곱하기 6. 2, 3 돼 있으면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요것도 앞에 질문 의도와 같은 표현이지. 유사해 보인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표현이 되느냐 하면 아닐 수도 있어. 실수를 유발시키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 이거는
풀고 나면 어쩌면 되게 나중까지도 저 표현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엄청 많은 수지. 이럴 때 이런 생각, 저 많은 수를 내가 다 구했어 하는 건 아닐 거잖아.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 뭔가 특징이 있겠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 저 자체를 배운 건 아닌데. 그럼 일단 몇 개를 써볼까? 약수의 개수 3개 어떻게 될까? 이 상태로 진행을 시키는 거야. 막 써보는 것보다 못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어지기 위한 것도 있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나누어져서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위에 있는 표현에 약수가 분모에 있어야 나누죠. 그렇겠나? 78을 나누려면 78이 약수여야 되겠지. 분모가. 아무 수나 나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들의 질문, 거듭제곱에 관계된 단원에 저런 표현들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특징들이 있는 표현들인데, 여기 1의 자리의 개수는 맨 앞자리 1235 하면 1000자리지, 최고 자리수라고 하거든. 1의 자리수, 제일 큰 자리수를 최고 자리수. 그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확인을 해. 저런 것도 사실은 배우고 전달받고 확인을 하면 좋은데 바로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 이런 것도 무슨 뜻인지 의미를 쓰는 것.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라고 했지. f의 126은 무슨 말이야? 앞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n의 약수의 개수가 f. 이거 할 때 f 나누기 f. f의 126이 어떤 의미냐?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는 fn이라잖아. f의 126이 어떤 의미냐? 적혀있는 문자, 적혀있는 표현 그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문자라는 건 그 문자가 숫자 같은 거나 뭐 어떤 특정 각 대신에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임의의 문자를 쓰겠다라는 표현을 문자를 쓰거든.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를 f 괄호 n이라 할 때 이렇게 말을 해놨어. f의 126은 어떤 의미일까? 그대로 말하면 돼. 적혀있는 표현에 다른 점을 찾고 그 다른 점 대신에 의미를 선택을 합니다. 자연수 126의 약수의 개수? 그렇지. 자연수 126의 약수의 개수.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중에 이제 함수를 표현하거나 하는 표현으로 나오거든. fx 이렇게 적힌 x의 펑션 f 함수라는 표현에 표기를 쓰는데 수시로 가면서 출제자가 원하는 표기를 이런 문자들을 표현들을 통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구체는 그냥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 그런 의도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126 하면은 자연수 126의 약수의 개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F20 하면 n 대신에 20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도 20을 넣어서 자연수 20의 약수의 개수 이런 말. 풀이라는 게 126의 약수의 개수 126을
소인수분해 해서 나오는 약수의 개수 바로 알잖아. 맞지? 숫자야 그냥. 나누기 20의 약수의 개수 바로 알겠지? 숫자야. 근데 어떤 수의 x라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숫자고 숫자니까 12가 계산되게 나오려면 fx가 몇인지는 알 거잖아. 예를 들어 fx가 3이더라. 그럼 의미는 해석을 하면 fx가 3 이렇게 나왔다. 앞에서도 그대로 했잖아. f에 126 하면 126의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거가 는 몇인지 숫자를 알 거잖아. 아, 20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니까 얘는 숫자 몇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거지. fx는 3 이러면 아까 대답해준 것좀 그대로 말해봐. fx는 3. fx가 뭐야? fx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그렇지.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는 3. 이 말이겠지. 그러면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는 3. 우린 x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자연수 x가 뭘까? 이렇게 물은 거겠지. 그 해석이 필요해. 수시로 갈수록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표현을 그냥 출제자가 자기 의사대로 정의를 해둔 거야. 정의라는 표현은 우리가 표현을 바꿔서 풀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풀이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대로 두고는 못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나 문자나 또는 아까처럼 해석에 의한 표현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지. 음. 126이니까 이렇게 하면 2, 3의 제곱, 7. 약수의 개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2. 12개잖아. 그러니까 f의 126은 12를 말하는 거지. 정리된 거. 이게 왜 10이야? 정리야, 정리. 계산에 의해서 얻은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126에 요 표기를 해두면 약수의 개수를 의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지. f의 20.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지. 그 f의 20은 6이다 라고 구한 거야. 얘와 얘가 수식적으로 일치를 하느냐? 몰라. 근데 얘를 의미하길 20이라는 수의 f라는 괄호 이렇게 두면 20이 약수를 의미할 거야. 항상? 아니, 이 문제에서만. 왜? 내가 출제자가 그렇게 의도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을 이해를 해서 한번 풀이를 해봐. 사칙 연산 정도는 있지. 이걸 바꿔서 의도하는 표현으로 써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12 나누기 6 곱하기 f의 x는 1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fx는 6이 나왔겠지. 근데 이거의 의미가 자연수 x의 f 해놓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6개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아, 약수의 개수가 6개인 수들 중에 제일 작은 게 뭔지 묻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니 왜? 라고 표현을 생각을 하거나 그냥 해버리면 이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라든지 이런 것과 다른 걸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정의를 한 거야. 여기서만. 딴 데서는 달라. 딴 데서는 FN을 또 다르게 의미할 수도 있겠지. 자기들 그냥 아무 때나 정리.
AN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었어. B라고 쓰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 문제에서만 나는 이렇게 의도를 할 거니까 N 대신에 126을 넣고 20을 넣고 X를 넣을 건데 한번 어떤 의도인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6개니까 뭐 예를 들어 거듭제곱수가 좀 작은 거 아니면 무언가 거듭제곱수가 제일 작으면서 그냥 한 숫자의 거듭제곱 나타나면 2의 5제곱 이러면 6개죠. 또는 2의 거듭제곱 뭐 1 해놓고 3 정도 작은 수 해서 6이 나오려면 몇 하면 되지? 1 정도 이렇게 하면 2, 3은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이거보다는 2의 제곱 3, 1 하는 게 3, 2는 6, 이게 더 작은 수일 거고 얘는 18이고 10이고 아까 2의 5제곱 돼 있는 건 더 큰 숫자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는 뜻이야. 자, 아직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고 차츰차츰 익숙해질 거야. 이런 게 많으면 어떡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다양하건 이러지 못해. 천천히 보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멈춰. 그러다 가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전부 다 조금씩 의미를 담아서 했지. 다시 한번 이것만 조금 정리만 하고 뒤에는 글로 쓰는 표현이네. 근데 계산 과정을 쓰는 거라서 많이 다르잖아.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끝낼게. 약수의 개수가 3개. 이거 나중에 고3 때까지도 기억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 근데 아직 그 명칭 같은 걸 배우거나 하지 않아서 일단 몇 개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봐. 그러고 나면 정리하면서 아빠가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분수꼴이 자연수가 되려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분자의 약수들이 분모에 있다는 소리야. 1의 자리수의 특징, 맨 앞자리가 된 최고자리의 숫자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뭐 로그라든지 이런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도 나와. 질문 나오는데 1의 자리의 숫자 너무 큰 숫자지. 3을 1001번, 7을 1503번을 곱해놓은 숫자인데 이거 계산해서 1의 자리 숫자가 뭔지 알 수는 없을 거잖아. 뭔가 특징이 있어. 얘들을 다 곱해보는 게 아니라 3과 7을 3, 7, 21, 1이지. 거기서 3을 한 번 더 곱하면 3이 나올 거고 7을 한 번 더 곱하면 또 1이 나오겠지.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몇 번을 곱하면 뭔가 알듯해? 홀수 짝수 1, 3 나올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가 몇 번 곱하느냐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아니면 얘만 따져도 3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까? 3, 3, 9지? 3, 9, 27 해서 7이 나오겠지? 3, 7, 21 해서 1이 나오겠지? 다시 3을 곱하면 3이 나오지? 다시 3 곱하면 9. 어떻게 됐어? 3, 9, 7, 1이 반복되잖아. 그러면 1001번이요. 4번씩 반복되는데 1001번이면 1000번이면 4로 나누어 떨어지나? 250 4로 딱 떨어지나? 4, 2, 8, 2, 0, 4, 5, 20 그러면 4번 나누어 떨어지고 한 번 더 3을 곱할 거니까 3이 나오겠다는 소린가? 네 번째가 1인 거지. 그러면 그치. 그럼 7도 곱하면 7, 7이 49
또 7 곱하면 3, 7 곱하면 1, 7 곱하면 7. 9. 얘도 4개씩 반복되나? 9. 그럼 1503번을 3을 4로 나눴을 때 몇 번 정도 나머지가 생기느냐가 곱해지는 횟수로 뭐가 나올지 알겠지. 더 큰 숫자가 커져가지고 점점 어떤 수가 되는지는 우리는 상관없어. 1의 자리만 구하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나머지는 또 그렇고. 됐지? 다시 정리를 하고 할 때는 완벽하게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수는 천천히 거부감 없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해. 자, 이 문제라고 해서 꼭 앞에 있는 내용을 다 풀어야 되는, 앞에서 다 배우지도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은데 꼭 다 풀어야 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차츰차츰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면서 조금씩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중등부에 대한 표현에 적응을 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면 점점 표현들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점점 키워지겠지.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뭐가 있나 보는. 자, 이번에는 내용이 많으니까 복습을 하고, 복습할 내용은 사실은 얼마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여기 있는 표현들이나 아직 뭐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나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표현을 해석을 하는 거나 이런 걸 다시 되뇌어 보는 것들, 그 시간을 갖는 게 복습 시간. 온전히 그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보면서 맞아 그렇다고 했지 하고 나면 사실은 풀어보게 될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바로 풀어가도 돼. 복습 겸 문제풀이까지 되겠지. 단번에 과제를 다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확인 문제 내용 보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에 한번 시간을 쓰고 많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겠지. 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얘까지 해볼까?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예시를 준 거. 이거는 이제 예지. 얘처럼 천천히 따라 써보는 거고, 여기는 자기가 그 표현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딸리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그 풀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문제가 6개가 있는 표현이 됩니다. 조금 많은 듯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럼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빼자. 2장 안 되면 여기까지만. 근데 조금씩 이제 문제 푸는 양도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할게. 시간 많이 됐어. 그럼 적혀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들로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진짜 이수가 수업 중 했던 표현, 우리 필기했던 거, 같이 생각했던 거,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 거화 시키느냐,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는 차이가 생길 거거든. 그 부분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돼.